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4가지 이유. 제목만 들으면 친구가 왜 쓸모없어?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 우정, 사회생활하며 나눈 동료에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60, 7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십니다. 왜 친구를 만나고 나면 더 허전할까? 왜 만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질까? 왜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할까?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부재.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살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술자리가 있었고 골프 모임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면 카톡 단체방에 축하 메시지가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씨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씨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려보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연락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아니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얘기하면 부담 줄 것 같고, 괜히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어차피 위로의 말만 할 텐데. 결국 김 씨는 혼자서 그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3달 동안 문병 온 친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집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는 후배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사실은 직장이라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가짜 관계였다는 걸요. 무대가 사라지자 배우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친구 관계는 대부분 상황에 의한 것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그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상황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퇴직하면 회사 동료들과 멀어집니다. 이사 가면 동네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골프 모임, 등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힘들 때 정말 곁에 있어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노년의 친구들도 모두 자기 문제로 바쁩니다. 본인도 아프고 배우자도 아프고 자식 걱정에 경제적 걱정에 남의 아픔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그런 에너지가 넘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도 벅찹니다. 셋째, 진짜 힘든 순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힘내 괜찮을 거야 같은 위로의 말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박 씨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며 언니 힘내야 해 우리가 있잖아 했습니다. 하지만 49제가 끝나고 나자 연락하는 사람이 뚝 끊겼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 정말 누군가가 필요한 시간에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한 친구에게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라고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언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지. 나도 곧 그렇게 될 텐데 뭐.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구도 자기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남의 외로움을 나눠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경쟁 심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매달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납니다. 5명이서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웃고 수다 떨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판사가 됐어. 이번에 서울로 발령받았는데. 아이고, 축하해. 우리 딸도 이번에 승진했어. 대기업 임원이 됐거든. 그래? 그래도 너희 손자는 아직 어리잖아. 우리 손주는 이번에 외고 합격했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그렇고 너희 남편 퇴직금 얼마나 받았어? 우리는 아파트 한 채 더 샀어. 전세 놔서 월세 받고 있어. 이 씨는 이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이 씨의 자식들은 평범합니다. 나쁘지 않지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손자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합니다. 퇴직금도 친구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됐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자랑 경쟁에 이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요즘 어때? 자식들은 잘 지내? 이 씨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뭐라고 답해도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그냥 그렇지 뭐라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50년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이것이 노년 우정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경쟁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났어도 미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더 잔인합니다. 자식 경쟁, 손자 경쟁, 재산 경쟁, 심지어 건강 경쟁까지. 나는 약 안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아직도 해외여행 다녀. 우리 남편은 아직 정정하셔. 이 모든 말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최동수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최 씨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외로움도 달랠 겸해서요. 하지만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자랑질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누구는 재산이 얼마라고. 나 같은 사람은 입도 번긋 못합니다. 만날수록 내가 인생 실패자 같더라고요. 최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내 인생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는 더 이상 같이 가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관계가 나빠집니다. 만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노년에 친구가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은 소문 확산. 세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한 말이 곧 동네 소문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한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씨는 1년 전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한 씨는 평생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지기 친구인 정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무 창피해서. 정 씨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걱정 마. 한 씨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다가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선생님 요즘 힘드시죠? 아들 때문에? 제가 다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한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 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딱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 김 선생한테만. 걔가 퍼뜨렸나 봐. 한 씨는 그날 이후 정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받으려고 한 말이 동네 뒷말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사귀는 게 나아요. 한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년 우정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요 오락거리가 됩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고, 특히 부정적인 소식은 더 빨리 퍼집니다. 들었어? 한 선생 아들이 사업 망했대. 박 선생 남편이 치매래. 이 선생 네 며느리가 이혼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 경로당에서,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떠돕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오승만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오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지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친한 후배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나 요즘 당뇨약 먹기 시작했어.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다음 주 등산에서 오 씨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 씨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당뇨는 관리가 중요하대요. 제 아는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오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모임 전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야기가 왜곡되어 퍼진다는 겁니다. 오 선생이 중증 당뇨래. 합병증도 왔대. 앞으로 등산 못한대. 오 씨가 직접 들은 소문입니다. 오 씨는 그 이후로 모임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면 소문이 됩니다. 위로받으려던 말이 동네방네 퍼져서 오히려 더 상처받아요. 차라리 침묵이 낫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에는 비밀을 지켜줄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외롭고 할 일이 없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나의 약점이 되고 동네 소문이 되고 결국 나를 더 고립시키는 칼이 됩니다. 다음 이유는 정신적 소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울산에 사시는 71세 배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랜 친구 3명과 점심을 먹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즘 배 씨는 수요일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픈 이야기, 자식 원망, 남편 불만. 3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합니다. 한 친구는 무릎이 아프다고 1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무슨 약이 듣는다더라. 수술은 위험하다더라. 다른 친구는 아들 며느리 이야기로 1시간을 씁니다. 명절에 오지도 않았다. 손주를 안 보여준다. 전화도 잘 안 받는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집안일을 안 한다. TV만 본다. 말이 안 통한다. 배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로의 말도 해줍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 씨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건지, 불평 듣기 봉사를 하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배 씨는 요즘 수요일 약속을 빼먹을 핑계를 궁리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69세 조인호 씨의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 씨는 한 달에 2번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납니다. 다들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친구는 암투병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최근에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토로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실직했다고 걱정합니다. 조 씨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미 분위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조 씨는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친구를 만났는데 조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년 우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서, 외로워서, 이런 이야기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행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불쌍하구나라는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만남 후에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건 여전하고 자식 관계는 나아지지 않고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까지 받아서 더 우울해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친구 만나는 걸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해요. 만나기 전에는 오늘은 기분 좋게 만나자 다짐하지만 막상 만나면 똑같아요.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이것이 4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기보다는 정신적 소모의 원천이 됩니다. 해결책과 지혜. 자, 지금까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많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년에는 친구 없이 혼자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친구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관계 맺기를 배우자는 겁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일 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송영자 씨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씨는 5년 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구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대신 친구를 가벼운 만남의 상대로만 생각하니까 편해졌어요. 송 씨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맛집 이야기, 가벼운 수다만 떱니다. 힘든 이야기는 안 해요. 어차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문만 나니까요. 대신 그냥 웃고 떠들다 와요. 그게 친구 관계의 전부예요. 송 씨는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또는 일기를 씁니다. 혼자서 감정을 정리합니다. 친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기대를 낮추십시오. 친구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경쟁에서 벗어나십시오. 친구를 만날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자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 친구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을 하는데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나는 인생을 실패한 건가?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남과 비교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는데? 김 씨는 다음 모임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구들이 자랑을 해도 그냥 듣기만 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합니다. 자식들? 잘 지내지 뭐. 건강? 그럭저럭 괜찮아.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구가 잘 되면 잘 됐네 하고 내가 못나도 그래도 괜찮아 해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김 씨는 이제 모임에 가도 당당합니다.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든 동네 가게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가치는 자식의 성공이나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경쟁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성공에 주눅들지 말고 남의 실패에 우쭐하지도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모든 것을 털어놓는 친구는 위험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68세 윤미란 씨의 경험입니다. 윤 씨는 예전에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한 이야기가 왜곡되어 동네에 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윤 씨는 친구 관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셋째, 건강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선에서만 언급한다. 넷째, 남의 이야기는 듣되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친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윤 씨는 이제 친구들과 만나도 선을 지킵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눕니다. 깊은 고민이나 문제는 혼자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는 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친구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는 노년에는 위험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관계만 유지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친구가 있습니까?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70세 최동진 씨의 용기 있는 결정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2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정부도, 자식도, 날씨도, 물가도. 3시간 동안 불평을 듣고 나면 최 씨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참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 최 씨는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만날 때마다 내가 하는 불평을 듣는 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앞으로는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죄책감도 들었지만 내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최 씨는 이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냅니다. 수는 적지만 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하고만 만나요.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용기를 내서 정리하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진짜 내 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결혼해서는 배우자, 그리고 친구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부모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서명숙 씨의 깨달음입니다. 서 씨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 씨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던 어느 날 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기댔던 것처럼 이제 친구들에게 기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서야 해. 서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침을 먹고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 겁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고요.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해요.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서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를 만납니다.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도 짧게 만납니다. 친구는 양념 같은 거예요. 적당히 있으면 맛을 내지만 너무 많으면 음식을 망쳐요. 내 인생의 주재료는 나 자신이에요.
서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나와 대화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친구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하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하고 위로하십시오. 작은 성취가 있으면 잘했어 하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위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옛날 친구들에게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영수 씨의 경험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오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겹고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보다 3개월 된 독서 모임 사람들과 대화가 더 즐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친구들은 나를 과거로 묶어놔요. 넌 원래 그랬잖아, 예전에 내가 그랬지 하면서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봐요. 나도 새로운 나를 보여줄 수 있고요. 박 씨는 이후 서예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야 진짜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지금의 관심사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것이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의무감이나 체면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사와 즐거움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침묵과 고독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받아들이십시오. 춘천에 사시는 74세 김순례 씨의 지혜입니다. 김 씨는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시끄럽고 붐비는 게 당연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이사로 또는 죽음으로. 김 씨는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작은 발견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평화롭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침묵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일 수 있다는 걸요. 김 씨는 이후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 오후에 혼자 책 읽는 시간, 저녁에 혼자 음악 듣는 시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어요. 김 씨는 이제 일주일에 2, 3일은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평생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느라 바빴는데 정작 내가 도망쳐야 했던 건 시끄러운 관계들이었다는 걸요. 이것이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평화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4가지 이유.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친구가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더 현명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기대를 낮추고 경쟁에서 벗어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친구는 내 삶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친구는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편은 나 자신이니까요. 노년의 평온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옵니다. 노년의 행복은 시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조용한 만족에서 옵니다. 노년의 지혜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정명희 씨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70이 넘으니까 이제 보여요. 내가 평생 찾아다녔던 그 평화가 바로 내 안에 있었다는 걸요. 친구들에게서, 가족에게서, 남들의 인정에서 찾으려 했던 그 평화가 사실은 나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친구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가끔 만나서 차 한잔하고 웃고 떠드는 건 여전히 좋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박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편안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나랑 좋은 하루 보내자 이렇게 생각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내 자신을 토닥여요. 이게 노년의 지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평화를 구하지 않는 것, 내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 여러분, 정 씨의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남의 평가에서,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친구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런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